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식시장의 최대 고민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세게 오냐, 약하게 오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걸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뭘 보고 그런 고민들을 하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비레크먼이 쇼커버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전 이해가 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프레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에서 이제 프레드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파퓰러 시리즈가 있고, 이거 아마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10년물이랑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맥스를 눌러서 과거부터 좀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0으로 지금 되돌아와 있고, 예전에 보게 되면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똑같은 패턴으로 과하게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국면이 진입하게 되면 이 음영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이 음영으로 들어갈 거다. 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구간은 이미 발생하고 나서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 전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IT 버블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져서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지금 현재랑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 1990년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게, 야, 2024년도 미국 경제는 횡보하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증시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도 보게 되면 증시가 이제 뭐 한 자릿수 초중반 때의 상승 또는 하락, 그러니까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다,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금 더 이제 하드 랜딩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채권을, 장기채를 계속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챗GPT한테 좀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왜 빌 에크먼은 최근에 이제 접었나라고 또 고민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연준 베이지북은 국내에서 이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그 한글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4페이지 중에서 지역별 주요 경제 동향에 대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뭔가가 좀 약화되고 기업 경기나 경제가 좀 경제 활동이 이제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고용 활동도 저조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뭔가가 그 경기 침체의 초전 같은 어떤 느낌들을 하게 하는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아마 비레크먼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접어야 되겠다, 쇼커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과거에 이제 요 구간, 우리 뭐 IT 버블은 아니니까 지금 뭐 AI가 버블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막 투자하고 이제 막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부동산이 무너지거나 이러면서 어디선가 시스템 리스크가 생긴다? 뭐 은행 쪽에서 지역은행 쪽에서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긴다? 당장 그렇게 좀 보기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990년대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물어봤어요. 야, 1991년도랑 1992년도 그때는 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막 생겼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막 올렸나 봐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결국에 이제 그 금리가 올린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깨지기 시작했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거기에 이때도 이제 중동에서의 긴장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는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하죠. 지금 뭐 우리도 유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막 이스라엘 막 싸움박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도 지금 많이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거 지금 막 자꾸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올지, 그게 얕게 올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드 랜딩이 올지 소프트 랜딩이 올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오긴 오겠다. 과거에 이제 무조건 이게 과거에 이제 패턴상으로 급격하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해서 막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결국 이제 응용 구간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뭐 요때 이제 1980년도는 아니겠지만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야, 여기서는 베이지북도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2024년도가 미국에서 대선 하잖아요. 이게 대통령을 뽑는 단계니까 아마 대선이 마무리되어야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1년차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도 이제 보통 11월, 4월까지 주가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 4월까지는 어떻게 플레이 해볼 만한데 5월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내년 한 6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내년 6월쯤 정말 배드뉴스를 배드로 받아들일지, 배드뉴스를 지금은 굿뉴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고용이 안 됐을 때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하는데 그런 구간으로 될지는 내년 한 5월 6월 달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주식 뭐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부터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1991년과 1992년도에는 어땠냐. 결국 방어주를 선호했다라고 되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를 봤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때는 이제 기술주가 좀 부진했나 봅니다. 소비자 지출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기술주는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있는 기술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HBM 같은 기술주들. 그런 기술주들은 좀 플레이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고 다국적 기업의 성장이라 돼 있는데 결국 이때도 이제 미국은 해외에서 뭔가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호를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숫자가 안 나오지만 뭔가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과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을 내년에 플레이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결국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로스가 정말 나오면서 숫자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뭐 HBM 관련된 캐펙스 투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맨날 체크하는 수출 데이터들 이런 걸 기반으로 봐야겠다.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이때 당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그로스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플레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기 침체가 하드 랜딩이 올지 소프트 랜딩이 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기업의 어떤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만약 기술만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선호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숫자 나오는 거 위주로 플레이 하다가 내년에는 소프트냐 하드 랜딩이냐를 자세히 관찰해야 될 것 같다. 과거 사례상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거를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스티프닝이 발생할 때 경기 침체가 오던 과거 사례가 있으니 내년엔 그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 준비했고요.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시장이 단기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어느 정도 패턴상으로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시장이 내년에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수가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내년에 이제 시장이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싶어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초미의 관심사로 보는 게 내년이라고 하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서 막 전고점 가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빠진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 그로스가 나오는 기업들 또는 올해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년에 이제 실적 그로스가 나오는 기업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